시술 후 드문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특이적 염증 반응이 주사 맞고 나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특이적 염증 반응은 이건 뭐냐면은 세균 감염까지는 아니지만은 시술 후에 좀 염증이 의심되는 그런 염증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붓기가 있고 약간 부분적으로 좀 뭉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감도 좀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가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고주파 처치를 하거나 수액을 맞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뭉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는 LDM 초음파라든지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거는 20, 30대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이라든지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20, 30대 여성분들한테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긴 한데 빈도를 봤을 때는 여성의 요 나이대에서 좀 빈도가 다른 분에 비해서 높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남성이라든지 40대 후반 여성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열감이라든지 붓는 느낌이 좀 심한 경우 이거는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좀 붓기가 조금 더 있는 경우예요. 그냥 개인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고요. 이거는 정말 굳이 처방을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회사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시다면은 빨리 붓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약을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요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냥 조금 이게 막연한 열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손으로 대봐도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좀 약간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알러지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통증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고 좀 예민한 분들 그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은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시술 동의서에서 저희가 소개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결절은 100명 중 8명 꽤 높은 빈도라고 할 수가 있죠. 확률로 발생하고요. 특히 눈 주변, 입 주변, 팔자 등에 잘 생깁니다. 대개는 겉으로는 안 보이고 속으로 깊숙이 만져지고 그레이드 1, 2, 3로 나누는데 그레이드 1, 2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레이드 1, 2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레이드 1은 겉에서 아주 안 보이고 속으로도 잘 애매하게 만져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레이드 2는 속에서 확실하게 만져지는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 경우 그레이드 3는 겉에서 티가 나는 경우 겉에서 티가 나는 경우는 티가 나는 경우는 0. 몇 프로밖에 되진 않는데 대부분은 그레이드 1, 2는 치료는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이 또 안에서 이렇게 뭐가 만져지는 거를 되게 창피해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커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뭉치는 것 같으면 얼른 오시라고. 왜냐면 이것이 뭉친 것인지 안 뭉친 것인지 본인이 판단하기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고민을 안고 있는 것보다 빨리 오셔서 빨리 상담을 해서 빨리 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절이라는 것이 딱딱해지기 전에 처치를 하면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엘란세라든지 뭐 어떤 일단 그 여러 종류의 필러들이 만약에 뭉쳤을 경우보다 스컬트나 결절은 오히려 처치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3, 4년이 지나면 저절로 소실됩니다. 저도 제 이 관자에 여기 이 결절이 있었고 여기도 있었는데 스컬트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결절이 생기고 나서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여기 뭐 만지면 있는데 그냥 근데 한 4년 차 되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스쿼트를 한 지 지금 8년, 9년 차인데 초반부에 결절이 있었던 분들 지금 보면은 다 없어요. 거의. 자, 만약에 결절이 있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치료로 인한 2차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도 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사전 고지를 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제 겉에서 보이는 경우 치료가 필요하며 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거 감안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주사 바늘에 의한 분쇄 또는 LDM 뭐 이런 것들. 결절은 1차 치료 때는 안 생겼지만 2, 3차 치료 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결절 치료를 위해서 LDM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 주사를 놓는다거나 어떤 뭔가 바늘로 찌르는 분쇄요법을 했을 경우에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면은 2차적으로 지방 조직이나 피부가 위축된다거나 피부 혈관 확장으로 인한 어떤 그 불금증, 그 다음에 피부 변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2차적으로 뭔가 재생을 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 그 다음에 필러. 왜냐면 필러는 뭐 영구적이지 않는데 이거 놔서 뭐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로 인한 지방 조직이나 피부 위축은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얘가 커버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혈관 확장인 경우에 혈관 레이저 같은 건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2차적인 스토리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주사가 필요할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처치를 받는 것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극히 드문 부작용. 자, 이어서 이제 지연형 유가종은 제가 꼭 설명을 드립니다. 지연형 유가종이라는 거는 이 스컬트라 파우더들이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주변에 이제 그 콜라겐 생성을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몸의 뭐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됐다거나 또 그런 상태에서 다른 경로, 뭐 피부에 큰 종기가 나서 이렇게 뭐 그 경로를 통해서 균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뭐 편도선염이 걸렸다거나 뭐 다른 어떤 종류의 경로를 통해서 균이 들어와서 여기에 딱 달라붙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유가종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가종이라는 건 이게 큰 그 결절 덩어리예요.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지연형 과민 반응은 그런 유가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그 2차 반응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2차 때는 괜찮았는데 3차 맞고 나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되게 피곤했는데 갑자기 이 주사 맞은 자리가 다 땡땡 붓고 딱딱하게 만져진다. 이런 게 이제 지연형 과민 반응이거든요. 아니면은 딱딱하게 붓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만져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주사 맞은 자리들이 다 이런 어떤 압통이나 열감 이런 게 느껴진다면은 이거는 지연형 과민 반응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빨리 오셔서 뭐 빨리 오시라고 해서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뭐 총각을 다투는 건 아니지만은 병원에 가급적 빨리 오셔서 주사, 항생제 처방, 뭐 필요하면 고주파 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수액에 섞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병변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일이나 2주치 정도 약을 처방을 받는데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 복합 처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서 피부 조직 속에 어떤 섬유화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섬유화가 되면은 이게 뭐냐면 유착 같은 게 생기면은 속 조직에 좀 흉터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치료를 하면 그런 거는 예방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그 유착을 풀어주는 LDM을 여러 번 한다거나 고주파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생리식염수 주사를 놓고 LDM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스 주입을 CO2 가스 주입을 해서 이렇게 펴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런 단계까지 가진 않고 이런 어떤 병원에서 처치를 해주면 또 빨리 가라앉거든요. 그랬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놀라지 마시고 다시 병원에 오셔서 또 하면은 확 증상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좀 다시 일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두 분 정도 봅니다. 이렇게 그 생길 때마다 이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어떤 시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정말 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경혈관 손상은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생겨서는 안 되고 또 이때까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스컬트라 하면서 스컬트라는 캐뉼라로 시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체가 이렇게 쫙 퍼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혈관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씻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우유 점도가 있고 스컬트라 그 용액 내에 작은 그 미세 결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심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자, 이것도 스컬트라 용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균이 자라기 힘들지만은 뭐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 지방이식보다 훨씬 더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거 감염됐다는 케이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